안녕하세요. 역사를 촬영한 박사입니다. 오늘은 남조의 양부의 시절에 호경의 반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경은 원래 칼족으로 선비적에게 동호가 되었습니다. 호경은 말을 잘 타며 활을 잘 쏘고 용과 무쌍했다고 합니다. 원래 북이 화삭진을 지키는 일에 병제를 했으나 육진이 남을 지휘하는 이지영 또한 공을 세워 동경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이정이 몰락한 후 동경의 실권자가 된 광안의 힘을 받아 신방 군사를 거느리고 실질적으로 하남 지역의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호경은 광안의 장소들 중에서도 손가락 안에 들 만큼 군사력 능력이 출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관과 함께 정권하며 고관 평생의 숙적인 서희 운태와 여러 차례 전투를 하였습니다. 수많은 공부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536년에 양난을 공격하다가 진경지에게 패배하기도 했었습니다. 호경은 스스로 고관에게 공이 살아있을 때는 공을 다루겠지만 공이 세상을 뜬 후에는 알 수 없다 하면서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고관이 죽었습니다. 고정이 뒤를 이었습니다. 고정을 경멸하던 호경은 통일을 배신하고 서위로 넘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위의 실권자 응원태가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호경은 처음의 대상을 양나라로 남조 양나라로 바꿔서 흥대 랑중 정환을 양나라에 보내 낙양을 방한 황하 이남 13조를 바치고 양나라에 당황했다는 뜻을 양무제 소연에게 말하였습니다. 소연은 대신대로 왕을 고론을 하였습니다. 성서봉자 사과덕은 호경의 투항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연은 한 달 전 북방위 주군이 다투 투항의 땅을 바치는 꿈을 본 이야기를 점수사인 주에게 말했습니다. 더불어 장화가 전하기를 호경이 양나라 넘어오는 일을 정월 17일로 넘어가였습니다. 바로 그날이 소연이 그 꿈을 꾼 날이었습니다. 이에 꿈을 더 확신하게 된 소연은 호경을 받아들였습니다. 호경을 대장부 하남왕 도덕과 하남 하북 제군사 대행들을 임명하여 사실상 하남의 지배권을 호경에 임하였습니다. 이 결국 행식적이지만 우선 이후에 상실한 낙양과 그 주변을 양단에게 남나라가 탈환하고 한때 양날의 국경선이 황하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이렇지 않은 측면이었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우호적으로 지내던 동의와 양나라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란자를 토벌하기 위해 얼마 지나지 않아 동경이 모영소정이 대군을 이끌고 호경을 공격하였습니다. 양건은 와양에서 수교를 대체하였습니다. 결국 호경은 태종 2년 548년 정월 모영소정의 우층 기병에게 대표하여 겨우 8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해화를 건너 수양으로 도주하였습니다. 호경의 군대가 대피했다는 소식이 수도 건강에 닿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지만 태자 참사 하경영은 많은 오히려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태자 소강이 궁금해하였습니다. 하경영은 호경은 변덕이 많아 나라를 어느 집을 잘하고 말했습니다. 호경은 사람을 보내서 소연에게 자신을 처벌해 달라고 했으나 소연이 오히려 그를 남예집에게 봉하였습니다. 이에 광동대고 소교가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연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편 고직은 양나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사로잡은 남예주 저사 정양호 소연명에게 날하였습니다. 이에 소연에게 편지를 보내니 소연은 대신 언론하였습니다. 주인은 다시 화해함이 마땅하다고 해서 산원경 북인 고정의 호경과 이간질을 유대해
후경의 난을 일으키게 하라는 목적이라고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계속 화해를 주장하였습니다. 소련 역시 동의와의 전쟁을 원치 않아서 사자를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의의 사자가 돌아가는 길에 수양에서 후경에게 잡혔습니다. 후경은 소련에게 고진과 화해하지 말라는 내용의 상주서를 올렸습니다. 후경은 헌금 300만 명을 주인에게 주면서 더 이상 이 상주서를 전해주라고 했지만 주인은 헌금만 받고 상주서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유소연이 동의의 사자를 보내 공안의 죽음을 조문하고 동의의 관계를 회복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후경은 다시 상주했고 소련은 이렇게 답장을 하였습니다. 급박해진 후경은 계책을 써서 소련만과 후경을 서로 바꾸자는 내용의 편지를 동의해서 보낸 것으로 이주의 소련에게 보냈습니다. 이 소련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소련의 내심을 간파한 후경이 분노하자 그의 신복왕이 부추겼습니다. 후경 반란을 결정하고 수양성 내의 사람들을 대군대로 징병하였습니다. 하지만 후경의 처지가 엄청난 땅을 밀고 혈련 단신에 가깝게 비난하는 처지였다. 돈이란 물체가 부족했으므로 반란과의 군부 규모는 매우 적었다. 따라서 반란을 일으키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적었다. 그러나 5월 소련이 상시 서령을 동기에 보내 정식으로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다. 사실상 죽기 아니면 살기의 처지가 되었다. 후경은 반란의 마음을 더 고쳤다. 그리고 후경의 이마왕 소정덕이 군사를 그리고 식량을 비축하여 나라의 변진신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양날에서 자기의 지위도 높고 황정의 이마왕 소정덕은 소인의 이북 동생이자 여섯째 동생 소경이 삼장의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런 일이 없었지만 현실은 가상을 능가하였다. 물론 소정덕에게도 이유가 있긴 하였다. 소경을 좋아하던 소연이 아들이 없었을 때 소정덕을 태자로 삼았다. 뒤늦게 장남 소통이 태어났다. 소통을 태자로 삼았다는 것이다. 소통이 갑자기 죽었다. 차는 소광을 태자로 삼으니 소정덕은 태자자를 잃은 것에 불만 때문에 탐호와 폭행으로 자기까지 박탈당하고 양무제 소연을 증오하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상이 일하면 위라고 내세우기도 부끄러운 것을 위라고 내세운 것이다. 그냥 인격 파탄자라고 당연하기도 후경에게는 여기에 먹기 딱 좋은 사람이었다. 그에게 편지를 보내 부추겼다. 소정덕도 기뻐하며 답장했다. 후경은 서양에서 간신히로 정명군 주의 소부경 설엔 태자의 우위를 위험을 언급하며 이들을 죽인다는 명분을 내걸고 반란을 일으켰다. 주인은 황제를 속이고 조정 대권을 휘두르며 설인 육화문 탐호와 수탈을 일성하게 사람들은 이 셋을 삼들하고 불렀다. 이에 후경은 많이 제공하는 삼들을 주선한다는 명분을 이용한 것이다. 후경이 반란군의 요심이 컸고 몇 곳을 점령했다는 소리를 들은 소련은 웃음을 지며 허세를 부렸다. 이렇게 임금과 대신들이 어리석은 오만이 넘칠 지경이니 코앞에 닥친 화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처음에는 허세를 부르다가 양가는 대신들이 강력하게 주장하자 서롱한 소련에게 군대를 주어 후경을 토벌하게 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후경의 반란군은 잘 해봤자 1,000명 수준이었기에 후경을 소련의 대군에게 일려 포위당할 위험에 처하게 됐다. 왕이 제안을 듣고 수양을 포기하며 10월 수렵을 떠난다는 핑계를 대고 바로 건강으로 진격하였다.
애강에 이르자 태수 장철이 통하니 반란군이 규모를 늘어났다. 호경이 순조롭게 장강부 보관에 담보하였다. 당의 외전 양무제 소연이 양간에게 방책을 물었다. 그이가 반대하였다. 소연 양간의 건의를 무시하고 양간은 머리를 흔들어대며 단식하였다. 소연은 소정덕을 경북대장군 군사를 임명하고 단안에 주던 시켰다. 그러나 전에 진작에 호경과 내통하던 소정덕은 갈대를 나른다는 허위복을 올리고 장강을 건너기 위한 큰 배를 호경에게 버렸다. 호경은 강을 순시하는 왕절이 이르고 등을 면밀히 보고 있었는데 마침 소연이 양무지 소유의 주인을 보내 왕절과 객체해 버렸다. 호경은 왕절이 떠나고 호경 진원이 도착하기 전에 틈을 노려다가 10월 20일 8일째는 8천이 명사 수백의 군마를 배에 실어 장강을 건너 채석에 닿았다. 그날 밤에 그 소식을 들은 조정부는 매우 놀랐다. 장강 방어성이 붕괴되고 호경의 반란군이 금강산 코앞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아직 금강산은 탄탄하였다. 기본적인 방어 대책만 가동했어도 충분히 호경의 금강산 밖에서 제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당시 양나라의 말기 조정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군대를 지어야 할 수도의 고위 관료들은 청담 사상에 빠져서 하이 남학신을 신고 말을 사기는 커녕 말이 울면 놀라서 말을 호랑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많았다. 제대로 방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장 금강산 남쪽의 머리를 담당하던 관리는 고작 철과 물면 기름 일기가 얼굴에 방어용 철과 가면을 쓴 채 돌게 하는 것에 놀라서 문을 포기하고 도망하였다. 이런 이유로 인해 징계는 파죽지에서 이루어졌다. 10월 23일에는 판교, 10월 24일에는 진해화 남한에서 이르러 금강산 내부로 확실하게 진입하는 데 성공하였다. 소정덕과 함께 금강산의 내성이자 소원의 양무제 소유의 고전은 황성인태의 내성을 포위 공격하였다. 내성에 배치된 이만희 군대와 백성들은 양강이 되자 소강의 지휘에 따라 저항했으나 긴건 피날로 이미 초기부터 식량이 바닥난 상태였다. 호경 역시 후수를 하겠지만 반란군의 급격한 증거로 인해 식량이 바닥나 여기저기 약탈하였다. 그러나 수확은 없었고 왕이 금에 따라 협상을 하였다. 호경은 남해 서해 합주 광주 등 4개 주를 한량해 주고 순산왕 소대기를 시켜 자기들이 철군을 배용하면 자신을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강부로 물러난다고 했다. 이때 병을 사람을 요구한 것은 인질로 조정을 협박을 한다는 뜻이었다. 소연은 이를 간파하고 양무제 소연은 이를 간파하고 협상하지 말자고 했으나 소강은 원군이 오기 전에 화해를 하고 정시의 변화를 시켜보자고 했다. 이에 양무제 소연은 오랜 생각 끝에 이를 허락하였다. 회담을 거쳐 호경을 대승상 도독 강서 서주 제군사 예지모 하나마음으로 임명했다. 호경은 배가 없어갈 수 없다. 수양 이미 고증에게 한한테 갈 곳이 없다. 원군이 뒤를 지켜들었다. 등등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떠나지 않았다. 양무제 소연은 배 500척을 주고 조서를 내려 철군시켰다. 철군하자마자 당장 협약을 파기하고 양무제 소연이 10대 제목을 공포한 뒤에 다시 성을 공격했다. 이에 공격한 양무제 소연도 다시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나 대성은 이미 10년 무조로 인해
군대가 비난면 포함한 10만 인구가 대부분 죽거나 굶어 죽었다. 심지어 모기를 파를 힘도 없어 겨울까지 썩은 시체가 쌓였다. 밤에는 호경의 밤낮으로 성을 공유했다. 호경이 이런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반란이 성공격하게 진행되면서 건강상 예상까지 장악하자 평소 양극화로 인해 빈목절에 시달리던 양나라 수도권의 무릎에 및 빈민들이 엄청난 규모로 가시했다. 당시 바라가인 시나와 일대를 역탈하면서 모든 재물을 뿌리면서 군대를 추가로 더 모집하였다. 이 시기에 이르면 반란군의 숫자가 10만에 육박하였다. 결국 130년에 이르기 공격 끝에 태청 3년 서기 549년 3월 10일 호경은 건강 대성에 입성하였다. 그때 침상에 누워있던 서울의 양구제 소유인이 단시간에 말했다. 호경은 입성하여 양구제 소유인을 만났는데 호경은 늙은 양구제 소유인을 보고 반문을 흘리며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다고 한다. 이장은 남조시대 양무제에게 반기를 호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당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